영국에서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 발표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윙어 탑 20 순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데이비드 베컴을 뛰어넘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사는 최신 기사는 아니지만 2024년 8월 19일, 즉 올 시즌 개막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2023에서 24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선정된 이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기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역대급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 전술의 기준을 반영한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며 윙어의 역할이 단순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플레이메이커와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수행하는 포지션으로 변화한 점을 고려해 최고의 선수를 가린 것입니다. 또한 이 리스트를 작성한 기자의 신뢰도도 중요한데요. 해당 기사를 작성한 마크 화이트 기자는 2020년부터 영국의 유명 축구 매체 포포트, 포어포어2에서 활동하며 2023년에는 콘텐츠 에디터로 승격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축구용품과 전술 지식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존재로 평가받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축구 매체 포포트, 포어포어2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윙어 탑 20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데이비드 베컴을 제치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순위를 작성한 마크 화이트 기자는 단순한 축구 용품 담당 기자가 아닙니다. 그는 포포트를 대표해 FA컵과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직접 현장 취재한 경력을 가진 전문 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비 롭슨 감독의 바르셀로나 시절 심층 취재 기사, 맨시티에서 활약했던 호비뉴의 커리어 분석, 아스널 특집 기사에서 미켈 아르테타 감독과 마르틴 웨데고르를 표지해 실은 메인 기사까지 집필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마크 화이트 기자는 단순한 가십성 기사나 조회수를 위한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 기자가 아닌 포포트 영국판의 핵심 에디터로 활동하는 신뢰도 높은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베컴보다 손흥민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포트는 베컴을 역대 최고의 윙어 10위에 선정하며 그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UMPABA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현재 손흥민에게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베컴은 정확한 크로스와 프리킥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했으며 그의 이적 후 맨유가 3년간 우승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윙어에게 단순한 크로스 능력만이 아닌 득점력과 전술적 역할까지 수행하는 다재다능함이 요구됩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과 압도적인 득점력으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윙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정밀한 패싱과 강력한 킥 능력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오른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베컴 이후에도 그의 스타일과 같은 아이코닉한 패션을 가진 선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퍼거슨 감독과의 불화나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베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이상 더 활약하며 지금 맨시티에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받는 케빈 더 브라위너조차 넘지 못할 엄청난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커리어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윙어 탑 10에서 10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베컴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선수 중 하나가 바로 리아드 마레즈입니다. 마레즈는 레스터시티에서 동화 같은 우승을 이끌었고 맨시티에서도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커리어를 빛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우승컵이 없기 때문에 레전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순위에서 마레즈가 손흥민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보면 우승컵이 없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확실한 족적을 남긴 선수이며 트로피 여부와 관계없이 리그의 대표적인 레전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마다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축구 전문지 포포트, 포어포어2의 메인 기자가 정한 순위라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스터시티에 천재적인 선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바로 리아드 마레즈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레즈는 단순한 윙어가 아니었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컷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2010년대 스타일의 윙어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컨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맨체스터 시티가 그를 영입했고
그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승 트로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 플레이의 파괴력, 치명성, 그리고 아이코닉함에서 손흥민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뉴 레전드 라이언 기스가 8위에 오른 것은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베컴이 12, 기스가 8위라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 순위를 정한 기자, 마크 화이트가 메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기스는 가레스 베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가장 신뢰했던 선수로 초기에는 빠른 스피드의 왼발 윙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술적 범용성이 극대화되며 중앙 미드필더로까지 활약했죠.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이 왼발잡이 선수를 잘 배출하지 못하던 시절 많은 팬들이 기스가 웨일스가 아니라 잉글랜드 선수였다면 잉글랜드의 국제대회 성적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 등이 겹쳐 그의 순위가 다소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압 아스널의 전설, 로베르 피레스의 7위는 아스널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로베르 피레스, 7위. 그는 단순한 윙어가 아니라 역발 윙어,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에서 뛰는 스타일의 선구자였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달타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우아한 외모와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 까만색 체크표 2001에서 2002 시즌 3월까지 15도움을 기록했지만 부상으로 시즌 아웃. 까만색 체크표 부상이 없었다면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도 가능했을 선수.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빛난 선수들 중 하나, 로베르 피레스. 하지만 그는 늘 벵거 감독이나 앙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아스널이 무패 우승을 이뤘을 때 피레스는 복고했고 동료들은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했다. 비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부족했지만 선수단 내에서 그의 가치는 절대적이었다. 그런 그가 7위. 손흥민보다 낮은 순위라는 것은 결국 꾸준함과 오랜 활약 기간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6위에 오른 가레스 베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고점이 높은 선수 중 하나였다. 레프트백에서 공격수로 변신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속도와 파괴력으로 경기장을 지배했다. 마치 중학생 팀에 고등학생이 뛰는 듯한 차원을 보여준 베일. 결국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되어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다. 만약 전성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오래 보냈다면 그의 순위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5위에 오른 사디오 마네는 손흥민과 자주 비교되는 선수였다. 그가 특별했던 점은 몸의 모든 부위를 활용한 독특한 볼 컨트롤과 창조적인 플레이였다. 처음에는 오른쪽 윙에서 뛰었지만 왼쪽으로 이동한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 살라가 냉철하고 피르미누가 따뜻한 에너지를 보였다면 마네는 창조성과 좁은 공간에서의 탁월한 해석력, 그리고 득점력을 선보였다. 리버풀의 독특한 전술 시스템에서 마네는 전방 압박을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살라가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점, 팀 전체의 전술적 균형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립하지 못한 점이 결국 그를 5위에 머물게 한 원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손흥민은 이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꾸준함과 팀 내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쌓아온 상징성까지 고려하면 손흥민의 높은 평가가 결코 과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당당히 3위에 올랐다. 마크 화이트 기자는 손흥민을 해리 케인과 동급으로 평가하며 케인이 200골 이상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단순한 윙어가 아니다. 그는 골 결정력까지 갖춘 마치 수비진을 뚫는 암살자와 같은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4위는 첼시의 전설, 에덴 아자르였다. 아자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손흥민 역시 가장 놀랐던 선수로 그를 꼽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팀 내 최다 득점자 혹은 최다 도움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의 드리블과 경기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6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터뜨린 극적인 동점골은 레스터 시티의 기적 같은 우승을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으로 남아있다. 2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의 첫 번째 전성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역대급이었다.
리오넬 메시라는 라이벌이 없었다면 호날두는 단연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렸을 것이다. 두 번째 메뉴 시절에는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여전히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경기 전체적인 영향력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이 역대 최고 윙어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록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평범한 스쿼드 멤버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팀을 이끄는 슈퍼스타로 성장했다. 아시아 선수로서 이 정도의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것만으로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그리고 그의 위대한 업적, 그의 활약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자.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윙어로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득점력을 선보이며 2008년 리그 31골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이끌었던 그 시절. 이후 그의 행보는 곧 축구 역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선수, 바로 손흥민이다. 호날두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윙어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살라는 현재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이번 시즌만 해도 25골 17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10위에 오르며 발롱도르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흥민 역시 그 역사 속에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베컴은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다.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과 해외 무대에서의 상징성만 본다면 베컴이 손흥민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만 따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손흥민은 10시즌 동안 꾸준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수준의 윙어로 자리매김했다. 기록으로 보는 손흥민의 위대함. 하얀색 체크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골, 윙어로서 사실상 역대 최다 득점. 하얀색 체크표 프리미어리그 통산 도움 71개, 리그 내 역대 17위. 하얀색 체크표 70대 70 클럽 가입,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11명만이 달성. 하얀색 체크표 9시즌 연속 20개 이상 공격 포인트 기록. 하얀색 체크표 10대 10 클럽 도전 중 올 시즌 리그 10골 10도움 가능성. 이러한 수치를 보면 손흥민이 단순히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전설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10년간 꾸준함을 유지한 손흥민,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 9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다. 만약 이번 시즌 10골 10도움을 기록한다면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영국 현지에서도 인정받은 손흥민의 위상. 이것은 단순한 아시아의 자랑이 아니다. 영국 현지에서 나온 객관적인 평가이며 결코 과장된 뉴스가 아니다. 손흥민은 이미 베컴, 아자르, 베일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흥민, 당신은 영원한 레전드입니다.